뱃머리에 있는 선원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선장님. 선장은 어군 탐지기로 전어의 이동을 확인하고 동시에 뱃머리에 있는 선원이 육안으로 전어의 움직임을 읽어냅니다. 투망이 결정되면 그물을 동그란 원을 그리듯 둘러쳐 그 안에 전어를 가두는 방식으로 조업이 진행됩니다. 영구야, 저 장고도 앞에서 투망했는지 잠건 같아, 잠건. 투망하신 거예요? 잠거야, 잠거. 그런데 갑자기 바닷물 위를 내리칩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종을 친다고 하는데요. 전어가 그물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전어 양이 작아 이번엔 그물을 좁게 쳤습니다. 이제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잡아 당겨, 빨리 빨리. 선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물을 당깁니다. 고기가 많이 들면 무겁고 또 뭐 잘못되면 어떠세요 지금? 땡기는 게? 일단은 뭐 봐서는 고기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물을 내리는 시간은 불과 1분면 되지만 올리는 시간은 장장 30분 이상이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앞에 쳐. 더 당겨. 뒤로 가. 드디어 은빛 전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수확한 전어가 반갑긴 하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습니다. 될 테니까 물을 잔저는 줄 알고 조금 쳤대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앞에서 잔저르라고 해요. 어이가 없어. 크기가 좀 작아서 조금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 큰 전어잖아. 일검성 장고도 동네 앞으로 빨리 와라. 사장님 가고 있어요. 보이는 거 쬐끄만 쏘는데. 거기 와서 물 한 칸 받아 일단. 전어잡이 조업은 조업선과 운반선이 세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성질 급한 전어를 살려서 판매하기 위해 잡자마자 바로 운반선으로 옮겨 항구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선이 무전을 받자마자 조업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운반선은 항상 주변에 있어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도망을 하면 바로 도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조업선과 운반선을 나란히 연결해 전어를 옮깁니다. 선원들이 대형 뜰채를 이용해 운반선의 어창으로 전어를 옮깁니다. 뜰채에 담긴 전어 무게만 100kg 가까이 되는데요. 작은 규모의 배가 무게에 눌려 뒤집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크기는 근래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리 와. 그리고 이리 올라와. 비행기로 올라. 배로 올라. 전어를 운반선으로 옮긴 후 빠르게 복귀하는 선원들. 전어는 물때에 예민한 생선이라 잡히는 시간이 짧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또 찾아가봐야죠. 저 찾으러. 계속 이렇게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물끝 때까지. 운반 시에도 신경 쓸 것이 많은데요. 적당한 양의 물을 어창에 채워야 전어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소 줘야 돼. 산소를 줘야 고기가 살지. 항까지 가는 내내 신주단지 모시듯 신경을 써줘야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선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다시. 잡아. 그때 이게 삼키면 그물 다 찐다니까. 아 그럼 글로 이제 고기가 다 빠져나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집어야지. 바로바로 보수도 하시는 거네요? 보수를 해야지 작업은 하지. 내려. 이 그물이 날카로워 갖고 그물 다 찐다니까. 근해에서 잡히는 전어의 특성상 바닷속에 돌과 쓰레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이동 중인 배 위에서 그물을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되게 잘 잡으시네요. 하도 오래된 경륜이 있는 선원들이라 균형도 잘 잡고
일도 잘하고. 다시 전어떼를 찾아 나섭니다. 이때 수신호를 하는 어부. 알아? 엄청 많이 있는데. 알다고? 어군 탐지기상으로는 꽤 큰 무리의 전어떼가 포착됐지만 뱃머리 선원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장님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너무 얕아가지고 안 돼. 설상가상, 수심이 얕아 잘못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선장의 몫입니다. 최근엔 수온 상승과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인해 전어의 어획량이 감소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인이 많아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투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마라 빨리 가마. 전어잡이는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가마 빨리 가마. 빨리 가마. 빨리 가보라니까. 아이 참말로. 움직임이 빠른 전어를 잡으려면 선원들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물을 올리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전어를 놓치기 일쑤라 선원들끼리 호흡이 잘 맞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엔 어째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양망기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 선원들의 힘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그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당기는 속도가 늦어지면 전어도 도망가고 그물이 엉킬 수도 있습니다. 전어가 나가지 않고 잘 잡혔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아집니다. 역시 그물엔 전어가 얼마 없습니다. 별로 안 들었어. 놓쳤어. 선장님의 표정이 씁쓸합니다. 당기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물 안에 잡힌 전어 대다수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고기를 두 번을 놓치니 하가 거기서 그 한 덩어리 쌌으면 그거 몇백 킬로 되는데. 그물을 거두는 선원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석 달 동안 이어지는 전어잡이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 기간의 전어잡이 성과가 1년 벌이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빨려다니까 그물이 항시 그러게만 그물이 폭수가 많이 저 맞춰서 잡아야지. 고기를 찾는 시간까지 합해 2시간 이상 작업한 결과라고 하기엔 초라하기 그지없는 양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전어를 찾아 나서지만 놓친 고기가 아쉬운 건 선장님과 선원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3톤짜리나 2톤짜리 이상 되는데 그 고기를 놓쳐가지고서는 지금 속이 많이 상해요. 머리가 진할 정도로 아주. 요즘 전어가 없는데 그 정도 양이면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엄청 많죠. 10대부터 50년간 어부로 살았지만 여전히 바다는 어렵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오전 조업을 마치고 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오전에 잡은 것만 1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전어라고 불릴 정도로 전어가 안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결과입니다. 가을 전어는 머리엔 참깨가 서말이란 말이 있듯이 요맘때 전어는 기름기가 많고 고소해 인기가 많습니다. 미리 와서 대기 중인 화로차에 전어를 바로 옮깁니다. 부산이나 이제 아랫역으로도 많이 가고 우회 쪽은 거의 대부분 인천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어떠세요? 공급이 적은데 수요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애로사항이 있죠. 요즘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려 가격도 비싼데요. 보통 도매가가 1kg에 10,000원 선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어를 못 잡는 날이 많아 빈배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오늘은 전어를 실수로 놓치기까지 했으니 선장님 마음이 좋을 리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과 뜻대로 다 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된다고 그것뿐이 없고. 전어를 화로차에 실어보낸 후엔 오후 조업에 사용할 기름을 배에 싣습니다. 그런데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한 통에 20리터. 20리터요? 네. 20리터 통이 몇 개나 쓰시는 거예요? 많이 쓰실 때? 하루에 60개. 60개요? 60개에서 많으실 때는 100개까지 쓰죠. 잠시나마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점심 메뉴는 오전에 조업시 잡은 생선들로 차려집니다.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인데요. 금방 잡은 싱싱한 전어를 회와 구이, 조림으로 푸짐하게 조리해내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다고 하네요. 식재료가 싱싱해서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맛있지.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일하고 먹는 첫 끼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열심히 땀 흘린 후에 먹는 식사는 언제나 꿀맛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집에 가면 밥맛이 없다. 반찬이 없어. 응, 진짜로. 근데 오늘 새벽부터 나가셔서 이제 식사 첫 끼 하시는 거죠? 우리요? 네. 이 시간에 보통 해요. 잘 먹잖아, 이거. 다시 조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식사하시고 뭐 바로 나가시네요? 물때가 이제 조금 때라 뭐 좋은 땅탈에 좋은 데 살면 물때 같은 거. 보통 만조 때엔 늦은 오후에 조업을 다시 나가지만 오늘은 오전에 전어를 놓친 것이 아쉬워 중간에 한 번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어군 탐지기를 살피며 바닷길을 찾아갑니다. 어군이 안 나와, 어군이. 어군이 대건판이 안 나와. 5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답게 작년에 전어가 많이 나왔던 전어 터들을 찾아 다시 돌아다녀 보지만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안 튀냐? 잘지? 입자가 다 잘어. 여기 다 잔 것이 들어왔다니. 그래, 돌아다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래요. 오늘 창고도 생길 때도 오는 데가 있지 않네. 그러니까 안 나오네. 조급한 어부들의 마음도 모른 채 오늘따라 바다는 너무 잔잔하게만 합니다. 조금씩 칠 양이 못 돼가지고 식으로 들어가야지. 오후 만조를 위해서 뺐다가 나 만조에 나오네. 와, 이게 진짜 잡기 힘든 어종이네요. 어떨 때는 쉬웠지만 이게 없는 날에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저녁 조업을 위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항구로 회항했습니다. 3톤가량의 작은 배지만 속력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루 기름값이 무려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예, 미리미리 작업도 하다가 다른 배도 있으니까 상황됐다 오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출동해야 되니까. 연료 보충은 미리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예. 조업 준비를 마친 후 잠깐의 휴식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고된 작업에 지친 선원들이 배 위에서 짧은 쪽잠으로 피로를 풀고는 다시 출발합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나 전어를 찾는 일은 참 힘이 듭니다.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 쉼 없이 바다를 살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아니, 그 조금 있네. 주위를 돌며 신중하게 그물을 놓을 위치를 확인합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300m의 그물이 순식간에 수심 30m 아래로 내려가 펼쳐집니다. 야차가지고 어이구 어구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고기가 막 위에서 노르니까 앞이 그 선원이 고기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만 한 건지 역시 그만 안쳐있어도 좀 있었는데. 전어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은 주변 배들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라 해라 집있다. 오후 내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몇 시간 만에 겨우 그물을 쳤는데요. 선원들도 신이 나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여기 가시 바짝이라 밑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많이 찢어져.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안해야지 무조건. 안타깝잖아. 그래도 뭐 돈이 없지 뭐 어떡해요. 선원들이 지치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당깁니다. 드디어 전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다행히 전어가 그물 가득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물 반, 전어 반인데요. 힘차게 튀어오르는 전어를 보니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한 고생이 한 번에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조업을 무사히 마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포구로 돌아갑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전어가 꽤 많이 잡혔습니다. 오전 오후 합해서 2톤 가까이 되는데요. 가격으로 치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전어는 활어 상태로 판매돼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빠르게 생선을 활어차에 싣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어가 안 나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원들도 항시 내가 우선은 고기보다도 안전, 최후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업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먼저지 고기가 먼저 같지. 우리 선원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몸 건강에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어를 가득 실은 화로차가 누군가의 행복한 식탁을 향해 출발합니다. 충청남도 서천 한 전어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은 전어철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가을 전어는 최고의 별미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소리도 맛있어요. 가을 전어는 고소하고 담백하죠. 입에 그냥 살살 녹는 느낌? 그런 느낌. 9월에서 11월이 1년 중 전어가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맘때면 손님들로 붐빕니다. 하루에 보통 소비가 많이 되면 하루에 200kg 정도. 전어만요? 전어만 200kg 정도. 많은 양이죠.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소모가 됩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싱한 전어는 썰어놓기만 해도 최고의 가을 별미가 됩니다. 입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물감을 적게 느끼시려면 뼈의 반대 방향으로 쓸어줘야지 전어가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봄철에 비해 3배 이상 지방 함량이 높아져 고소한 맛이 강해지는 것이 매력이라 회로 먹으면 특히 맛있다고 하네요. 전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이인데요.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는 메뉴입니다. 가을 전어는 전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을 해요. 겨울을 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고소해지는 거죠. 지방 때문에. 마지막 메뉴는 전어 회무침. 전어회에 오이와 양파 등 각종 채소와 아삭한 사과를 넣어 양념장과 함께 매콤달콤하게 무쳐내는데요. 너무 오래 무치면 채소가 물러 맛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버무려 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손님들이 선호하는 거는 회나 구이를 많이 선호하고요. 드셔보시면 이제 무침을 찾는 거고 선호하시는 건 일단은 회구이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바삭하고 고소한 전어구이부터 매콤한 무침, 여기에 싱싱한 회까지
가을이면 더 맛있어지는 전어구이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여보, 저기 물건을 하면서 콩가루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네요. 젓가락이 바빠집니다. 다 먹어야지. 우리끼리 다 먹자. 일단 얼른 먹자. 다 먹어 그럼. 네. 봄에는 맛이 없고요. 다른 생선보다 가을에 먹으면 달아요. 그리고 생선 육질이요 쫄깃쫄깃해요. 맛있어요. 며느리 돌아와요. 야채도 아닌데 너무너무 아삭해요. 그리고 뼈채 씹어도 다른 그 새꼬시들은 뼈가 좀 약간 걸림이 있는데 전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가을 별미 전어. 맛있는 전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